안녕하세요. 금만두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하고 싶은 취미활동도 하면서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월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N잡러라고 해서 본업 외 부업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블로그로 집에서 쉽게 30분만 투자해서 월 300만 원 벌기, 혹은 책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도 전자책으로 월급보다 많은 수익을, 등과 같은 글들에 혹해서 저 역시 부업으로 티스토리, 블로그, 쿠팡이츠, 전자책, 앱테크 등 다양한 부업을 했는데요. 특별한 지식도, 특별한 경험도, 특별한 노하우도, 그렇다고 딱히 관심 있는 분야도 없는 제가 과연 이러한 부업을 했을 때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했을까요? 이건 제가 각각 부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들이에요. 저는 블로그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먼저 블로그를 보면 첫 달 수익을 보면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수익이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점점 수익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블로그의 수익 구조상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기는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블로그. 블로그를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광고 수익을 기대하는데, 여러분들은 맛집 혹은 어떠한 정보를 블로그에서 찾고 그 해당 블로그에서 광고를 클릭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아마 대부분이 광고를 누르시지 않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건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착각이 블로그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일단 블로그를 하면 글을 쓰는 시간, 이웃들과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어떠한 글을 쓸지 고민하는 시간, 글을 쓰는 데 사용하는 시간, 사진을 찍는 시간 등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블로그로도 많은 수익을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컨텐츠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로그에 맛집, 여행지, 제품 후기 등과 같이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로그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럼 한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평범한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꾸준히 쓸 글감을 찾기 힘들어요. 저 역시 블로그와 티스토리에 여러 가지 주제로 글을 쓰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해요. 이러한 이유로 하루 30분으로 수백만 원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티스토리. 티스토리에서도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구글에서 검색하다 보면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네이버와 달리 광고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로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저는 티스토리에서 하루에 5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서 분명 가능성을 봤어요. 네이버에 비해 이웃과의 소통이 필요 없고 글만 쓰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광고 위치나 HTML과 같은 작업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광고 수익만 보자면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역시 상위에 노출되기까지, 그리고 그러한 컨텐츠를 찾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세 번째, 전자책. 저는 단 한 번도 책을 써본 적 없고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지도 않아요. 그런 제가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을 참고해서 전자책을 발간했는데요. 단 한 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내용을 써라고. 그런데 그런 걸 쓰는 게 바로 힘든 거예요. 남들이 돈을 지불할 만큼의 책을 쓰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네 번째, 크몽. 크몽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단순 디지털 노동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크몽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서를 보고 그대로 옮겨 쓰면 되는 단순 타이핑, 그리고 사진과 키워드를 주면 그에 맞게 글을 쓰면 되는 원고 작성,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를 등록했는데요. 전자책을 제외하고는 의뢰가 들어왔으며, 블로그 원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뢰의 경우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경쟁자들이 많아서 새롭게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을 공부한 후 서비스를 등록한다면 의뢰가 더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쿠팡이츠.
저는 자동차로 쿠팡이츠를 시작했는데요. 다른 부업들과 달리 배달이 오면 금액이 얼마인지 보이고 배달을 완료하면 그 금액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은데요.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로 쿠팡이츠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자동차로는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지역에 따라 배달이 1시간에 한 건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차로는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부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텐데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은 없다입니다. 보통 블로그로 티스토리로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몇 년 이상 해왔던 사람들이고 전자책 역시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 정보가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그러한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도 결코 그 사람들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류 요리사가 바로 옆에서 똑같은 재료, 불의 온도, 시간 등 모든 걸 알려주고 똑같이 한다고 해도 완성된 음식의 맛은 분명 다를 거예요. 저에게는 이 음식의 맛을 더해줄 노하우나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그 사람과 비슷하게나마 맛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걸 보면 저 역시 혹하지만 대부분 제목 그대로 쉽게 돈을 벌기는 힘들어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있겠죠? 그리고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결국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할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저는 카카오뷰를 초반에 했기 때문에 많은 노출이 발생해서 수익이 생겼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저희 글은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꾸준히 그리고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점점 수익이 올라갈 거예요. 블로그를 하면서 전자책을 홍보하고 관련 내용의 유튜브를 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쉽게 지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블로그면 블로그, 전자책이면 전자책 한 가지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 남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다른 플랫폼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야 나의 글을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다른 플랫폼에도 와서 보겠죠? 그리고 저와 같이 가정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블로그나 전자책 같은 부업을 할 때는 나의 시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퇴근하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만큼만 해야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하다 보면 들인 시간에 비해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점점 지치시게 될 거예요. 블로그를 하실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취미 등에 대해서 꾸준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재미도 있고 공부를 하면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맛집, 내일은 여행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업으로 블로그와 티스토리, 전자책, 쿠팡이츠 등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